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이준희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질문을 주신 이준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재테크 방법에 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네요. 은행에 돈을 넣어놓기만 하면 이자가 낮아서 시간이 지날수록 원화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돈을 잃게 되므로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주식 펀드 같은 금융상품에 투자해야 한다라는 첫 번째 의견. 주식 투자한다고 무조건 돈 벌 수 있는 건 아니다. 오히려 잃는 사람이 훨씬 많다. 은행 예금이 맞다. 라는 두 번째 의견이 있습니다. 양쪽 의견 모두 일리가 있는 말 같은데 붕어님이 생각하는 최고의 재테크 방법은 무엇인가요? 요즘은 너도 나도 주식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은행에 차곡차곡 예금만 하는 사람은 바보인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요즘에 좀 많이 갈리죠. 요즘에는 저축하면 바보란 소리도 있잖아. 저한테도 바보란 소리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한테도. 네, 저한테도. 젊은 사람은 아마 첫 번째로 많이 갈 겁니다. 장담하건대. 20대 분들은 대부분 첫 번째로 갈 거예요. 20대 분들 중에 통장이 모아놓은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20대 분들은 보통 한 1,000만 원 넘어가면 다 주식하려고 할 거예요. 대부분. 네. 일단 저는 후자입니다. 저는 완전한 후자예요. 네. 일단 제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제 기준으로. 저는 최고의 재테크 방법이 일단 저는 일단 후자입니다. 저는 두 번째 의견. 근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후자라고 해서 2번이 무조건 맞으니까 다 2번 해라. 이건 절대 아닙니다. 원효동님 어서세요.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예금 적금 했기 때문에 이 말이 무조건 맞다. 이 말대로 하는 게 답이다. 웬만하면 이쪽으로 따라라. 그거 절대 아니에요. 예. 예, 절대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두 번째가 낫냐? 일단 저는 주식 펀드 자체에 지식이 없어요. 저는 주식 펀드가 돈을 버는 사람은 그냥 뽀록으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엄연히 돈을 번 사람은 그만한 돈을 벌 만한 지식과 그 어떤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만한 그 돈을 얻었다고 생각해. 시행착오도 많이 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중간에 과정 자체를 잊지 않잖아요. 무조건 돈 많이 번다 그것만 알고 있지. 중간에 이 사람이 이만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그동안 어떤 과정을 밟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지잖아. 맞죠? 내가 보면 주식 펀드 하시는 분 대부분이 그런 케이스야. 이 사람이 이만한 돈을 벌었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어떤 과정을 하게 가지고 여기까지 왔을까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준비 과정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안 알려주는 것도 있어요. 그분들이. 일부러. 그런 고급 정보는 안 알려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펀드는 정보라는 게, 뭐, 고급 정보라는 게 알리면 이 가치가 상실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이든 펀드든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아니,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이 벌리고 이득을 많이 본 사람은 그냥 운이 좋아가 재수가 좋아가지고 일회성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만한 공부와 그만한 어떤 내공이 쌓였기 때문에 지금 그 위치에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도 아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식 펀드 한 사람들 중에 자, 입벌구리이 많습니다. 입벌구가 뭐냐 하면 입만 벌리면 구라. 거짓말쟁이. 이 거짓말쟁이들이 가장 많은 게 주식 펀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말 돈 많이 벌었고 정말 잘 돼가지고 몇십억씩 해가지고 뭐 좋은 곳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지금 거짓말도 많잖아. 해외 선물은 지금
초토화됐지 않습니까? 뚜껑인데 두 번째 케이스 나는 비슷하네.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입벌구들이 득실되는 게 아직까지도 주식 펀다 하는 쪽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거짓말쟁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주식 뭐 강의 하느니 주식 정보 중에 이런 사람들 중에 나는 거짓말쟁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사기꾼들. 투자 사기 같은 거. 왜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이 오를 수 있는 정보를 알고 있는데 그걸 쉽게 알려준다고? 누구나 쉽게? 요즘 같은 세상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돈 버는 정보는 서로가 공유하는 순간 가치가 떨어지는데 이 자본주의 사회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요. 내가 돈 버는 정보를 알고 있으면 내 혼자만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이걸 누구한테는 떠벌리고 하지 않습니다. 난 솔직히 제일 어이가 없는 게 뭐 그런 주식 어떤 고급 정보와 강의를 돈 주고 받는다는 게 제일 어이가 없어요. 굳이 그걸 돈 주고 받아야 되나?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사람이 입벌구인지 찐인지 모르잖아요. 검증이 안 돼 있잖아요. 여러분 보면 뭐 주식 전문가나 뭐 투자 컨설팅이니 뭐 애널리스트니 그 중에 보면 여러분들 검증된 사람도 있습니까? 제대로 확실하게 수익률을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얼마 올랐다고 딱 공시한 사람 있나요? 오픈한 사람 있습니까? 나 못 봤어요. 못 봤어. 이상하게 뭐 전문가는 굉장히 많아요. 어딜 가는 전문가는 많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가는 많은데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전문가인지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가지고 얼마나 허들 어렵고 얼마의 차이가 얻었고 어느 부분에 투자를 했고 어떻게 과정이 갔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베일에 쌓여져 있어요. 블라인드입니다. 항상 그래요. 뭐 그렇게 감출 게 많은 거예요? 아니 주식을 돈 벌었다는 게 이상한 거야? 떳하게 본 거 아니에요? 떳하게 벌었으면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안 그래요? 뭔가 좀 석연치 않습니다. 뭐 주식 관련 뭐 투자 3당사들이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뭔가 석연치 않아요.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일부러 안 가르쳐주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가르쳐주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개연성이 없어요. 이거 저만 느끼는 거야? 저만 그런 거 느끼는 거예요. 워너프린도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뭐 소위 전문가라 하는데 전문가라고 하면 실력으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실력으로 보여준 게 없어요. 아, 내가 생각하는 전문가는 그런 거예요. 본인이 주식 전문가라면 본인이 수익을 해서 얼마 얻었다는 거 당당히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승패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전적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전문가라는 게 고수 아닙니까? 고수? 우리가 게임에서 고수라고 하면 누구를 왜 고수를 합니까? 네임드전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입상 경력이 있다거나 성적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레벨을 했을 때 상급이 있는 사람을 고수라고 하지 않나요? 전문가도 고수 아닙니까? 근데 그 고수인데 왜 그런 게 없습니까? 전적 같은 게 없습니까? 내역 같은 게 없습니까? 성과 같은 게 없습니까? 그런 거 없는 사람들이 주식 펀드에는 널려 있어요, 여러분. 비트코인이나. 이상해.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게 알려져 있지도 않은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믿는 거예요? 맞죠? 유명하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주식으로 좀 유명하다 하면 다 믿어요. 나 그럴 때마다 참 바보 같아. 사람이 많으면 다 믿을 만한가? 사람이 많이 몰리는 거 다 믿을 만한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역으로 생각하거든. 사람이 많이 몰리는 것에 오히려 거짓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투자 사기나 뭐 주식 사기 같은 거 보면 있잖아요. 피해자가 절대 다수예요. 한 명이 없어요. 한 명이 없어. 한 몇십 명, 몇백 명 돼. 다단계도 보면 피해자 한 명이 아니라 몇백 명 되잖아요. 이상하게 이런 건 계속 반복이 돼요. 이런 사건 사고는 이런 흐름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시대가 가면 가서 반복이 돼. 난 이게 다단가에서 약간 주식으로 옮겨갔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전문가라고 이렇게 좀 언지를 하면 그냥 묻고 따지지도 않고 듣고 보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주식 펀드를 일단 안 믿고요. 저는 막 그런 거 안 믿어요. 네, 안 믿어. 뚜껑이도 저랑 동감하지 않습니까? 안 믿어요. 특히 통장으로 돈을 모아봤던 현금 자산 있는 사람은 안 믿을 거예요. 보통 주식 펀드 믿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요. 통장에 돈이 없어. 모아놓은 돈이 없어. 모아가지고 뭐 적금 넣고 이렇게 좀 정석대로 해본 사람 경쟁이 별로 없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하기 너무 늦었고 모아놓은 돈도 없으니까 뭔가 일발역전하고 있어. 대부분 보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모노프리 통장에 돈 있죠? 저 돈 있어요. 뚜껑이도 돈 있잖아. 맞죠? 통장에 돈이 넉넉하게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랑 비슷할 거야, 아마. 예. 네, 비슷할 거예요. 근데 반대로 주식 펀드에라고 부추기는 사람들 지금 통장에 돈이 있는 사람 나 본 적이 없어. 그 왜 그럴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주식 펀드가 약간 어떤 느낌이야, 뭐, 예를 들어서, 한 조금만 이득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자고 주식 코인이 납니까? 조금만 얻자. 조금만 얻어도 괜찮아. 이런 사람이야. 해요? 아니잖아요. 대박 놀이지 않습니까? 거의 내가 봤을 때 주식의 열의 한 7, 8은 다 대박이야, 대박. 비트코인은 말할 것도 없고. 회계 선물은 거의 100%지, 거예요. 여러분, 대박을 노리러 왔는 그 분야에 대박이 있습니까? 쪽박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 다수 쪽박이 있지 않나요? 내가 여지껏 뭐 TV나 어디 언론에서 대박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대박을 맛본 사람 본 적이 없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는 앞으로 주식 펀드 하는데 이 투자 관련해가지고 피해자들이 굉장히 더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빙산의 일각이고 아직도 사람들이 여기 많이 미쳐 있잖아. 미쳐 있기 때문에 뭐든지 어디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미쳐 있는 데는 사기꾼들이 드시드시 되고 드시드시 되기 때문에 전례다수의 또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그랬어. 우리나라 그 사건들이 보면 사람들이 몰려 있는 데는 항상 이 사기꾼들이 같이 낑겨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주식하면 너도 나도 하는데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난 못 믿겠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었다 부자 됐다는 거 안 믿어요. 저는 그 주식 관련 유튜브 영상 안 봅니다, 그냥. 안 봐요. 자, 그 세 번째. 제가 주식 투자를 안 한 이유는 저를 잘 알기 때문에. 저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자, 아까 얘기했죠? 적금 예금파. 저 자신을 어떻게 하냐? 일단 저는 뭔가를 어설프게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저 게임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했다 하면 정말 찐득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중간에 스트레스 받아도 어떻게든 조지는 스타일이야. 약간 승부사 기질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게임할 때. 내가 승부사 기질이 있다는 걸 어렸을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보통 승부사 기질 있는 사람 도박이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발을 못 뺀단 말이에요. 잠깐 하고 빼야지는 그게 안 될 거야, 아마. 분명히 장담하는데. 나도 분명히 장담하는데 대부분 보면 사람들이 잠깐 하고 발 못 빼잖아요. 못 뺀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근데 난 더 못 뺄 것 같은 거예요. 나는 뭐 했다 하면 어떻게든 끝을 보고 조준 스타일이기 때문에 더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아예 처음부터 그냥 관심도 안 가지고 안 쳐다보는 게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잠 안 온다니까. 나 잠 밤샐 것 같은데.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적금 예금 안 하고 주식 하잖아요. 그럼 나 이게 썰방 안 할 것 같아. 정신 팔려가지고. 썰방 하려면 항상 여러분들 얘기에 집중을 하고 어떤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도움이 될까 생각해야 되는데 있잖아요. 주식에 정신 팔려 있어봐. 그래프만 맨날 보고 있어봐요. 썰할 생각을 안 하죠. 썰할 생각을 안 한다니까? 왜냐하면 썰 하는 와중에도 그래프 오오오 안 돼, 이거 왜 떨어지지? 막 계속 보고 있는데 집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썰 하고 있는데도 스마트폰 펴가지고 모니터 화면 더 켜가지고 그래프 보고 있어. 제대로 읽겠냐 말이죠. 여러분 얘기하는 거 듣겠냐 말이죠. 귀뚱으로 듣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 할까요? 아, 붕어 형 초심 잃었네. 주식 한다고 하더니
썰방 제대로 안 하고 방송 안 봐야겠네. 이런 사람 늘어나지 않을까요? 뭔가 정신이 팔려 있으면 있잖아요. 이게 방송으로 티가 납니다, 이게.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은 더 심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저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저는 하면 안 돼요. 예. 그걸 이제 어린 나이 때부터 깨달았어요. 그리고 아까 교도소 25년 형님께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돈으로 주식해야 된다.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주식 펀드에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건 따도 그만 안 따도 그만 없습니다. 도박에도 그런 사람 없잖아. 도박에서도 이건 따도 그만 안 따도 그만. 그런 사람 있던가요? 그럴 것 같으면 왜 도박 중독돼가지고 정성 카지노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손가락 잘리면서까지 차 팔면서 빚지면서 걷어내면서까지 완전 페인됐는데 거기 왜 붙다는 거예요. 고민사연 보내고 싶은데 혹시 영상을 남기지 않을 수 있는 있습니다. 있어요. 해영성님. 네, 지금 가능하십니까? 시간 드릴게요. 네,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제 스타일이 무리수를 안 겁니다. 전 유튜브 할 때도 무리수 안 걸어요. 사실 유튜브 이거 구독자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었어. 근데 제가 안 했던 거야. 예, 안 했던 거예요. 일부러 좀 안전하게 가고 있어요. 유튜브도 굉장히 안전하게 조심스럽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 장담하는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 돈이 많아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돈이 없어가지고 이걸로 뭔가 전세 판을 역전시키겠다. 아니면 내가 지금 기존에 왔던 단계보다 몇 칸을 더 올라가겠다. 더 뛰어넘겠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애초에 그런 목적으로 주식 펀드를 하는데 왜냐하면 대부분 그런 거예요. 오히려 현금 자산이 많은 사람들 부자들은요. 그냥 은행에 돈 묶어 놓은 사람들이 많아. 현금 부자들이 많다니까. 의외로 지금도 현금 부자들이 많아요, 은행에. 놀라운 게.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 많이 겪었던 사람이라서 저는 뭐 지금 환경도 크게 문제되진 않지만 뭐 여기서 뭐 갑자기 역전시켜 이런 생각도 안 가져요. 예, 안 가져.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유튜브 광고들이 왜 현혹하는지. 아, 그 들어오라. 너도 봤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다 돈이 되기 때문에. 돈이 되거든. 저도 유튜브에 광고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하면서 광고 제의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다 거절했어요. 다. 저도 5만 거 다 왔어요. 예, 무리수 걸기 싫거든. 예. 고민사연 도내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끝나고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좀 느리더라도 안전하게 가고 싶어요. 가는 걸 계획이 안전하게. 이게 제 모토입니다. 유튜브도 이 모토고요. 뭐 재산을 불리는 방식도 제 모토예요. 예. 저 이렇게 하면서 뭐 남들이 돈 더 많이 벌어도 크게 신경 안 써요. 뭐 그 돈 더 버는 거지 뭐. 뭐 남들이 이걸 뭐지? 누가 은행에 돈 넣어놨냐? 어? 이 바보 같은 자식아. 누구는 뭐 어디 투자해서 5천 벌었다 하더라. 그냥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처음부터, 애초에. 만약 그런 거에 관심 있었으면 나도 솔깃해가지고 뭐라 했겠지. 자, 부모님은 그러면 큰 돈 벌고 싶다는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애초에 저는 큰 돈을 벌 사람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큰 돈을 벌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사회초년생들이 왜 자꾸 미끼를 던지면 낚이냐면요. 사회초년생들이 자꾸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자꾸 이제 어떤 어렸을 때부터 플렉스나 이런 또 부자 문화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처음부터 그걸 아는 거예요. 노력으로 해서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그걸 머릿속에 어렸을 때부터 인지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 봤어요, 봤어요. 혜영선이.
네, 봤습니다. 이거 끝나고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뭐, 죽었다 깨어나도 난 이 현실을 벗어날 수 없어. 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열심히 할 생각은 안 해. 뭔가 일을 하면서. 뜻공인이 같은 예외적인 케이스고. 왜 어린애들이 플렉스 하는지 아세요? 왜 카푸어들이 많고, 뜻공인이 나이대 카푸어들이 많죠, 친구들이 보면. 약간, 뜻공인이 예외적인 케이스고, 저 비슷한 나이대 보면, 어? 돈 벌 생각 안 하고 자꾸 막 어리 막 쓰고 막 안 모으고 하잖아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저 나이 때, 지금 20대 친구들 그런 마인드가 알고 있어요. 죽도록 모아봐야, 내 집 못 산다. 아파트 못 산다. 어, 열심히 일해봤자 남 좋은 일밖에 안 해준다. 그걸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어. 근데 그게 별로 좋은 것, 그게 뭐, 빨리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오히려 독이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런 판단이 독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일을 안 해. 일을 막 이렇게 악착같이 안 해. 악착 같은 맛이 없잖아요, 사실. 저 MZ 세대가. 그래서 MZ 세대한테 가장 필요한 그 덕목이 그거잖아요. 존보잖아요. 존보 아닙니까, 존보. 근데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 존보 능력이 아니에요. 존보는 원래 당연한 거야. 직장 가면서 버티는 거, 오래 다니는 거 당연한 겁니다. 아니, 원효동님한테 뭐, 경찰서 20년 했다고 그 능력이에요? 그냥 해야 되는 거야.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 근데 그 친구들 못하니까, 소수만 하니까, 소수만 버티니까 그게 능력이 된 거예요. 예. 저가 아니라 쟤네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 많이 겪어가지고, 그게 무슨 뭐, 사업해서 말아먹냐. 어렸을 때부터 지독하게 돈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그냥 무리수하고 싶지 않아요. 난 지금 이대로도 괜찮고요. 뭐 크게 괜찮고, 저는 뭐 비싼 차 이런 거 뭐 능력이 되면 모르고 싶지만, 능력이 안 돼서 못 문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후회는 없어요. 뭐 남도체 비싼 차 몰아가지고 뭐 이렇게 의리하고 싶다? 그런 욕망이 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나 어렸을 때부터 무조건 집이었어요. 무조건 집이었어. 왜냐면 어렸을 때 집 때문에 서름을 좀 심하게 받던 사람인지라, 예. 전 차보다 무조건 집이었어요. 제가 전에 방송에서 얘기한 적도 있지만, 이사를 굉장히 많이 당겼어. 우리 집이 아니라서. 그래서 내 집 없는 서름을 어렸을 때부터 이제 태어나면서 그걸 이제 보고 자라다 보니까 이 집에 대한 소중함이 좀 남달라요. 남다르고 차에 대해서도 뭐 제가 차 얘기를 하긴 하지만 차에 관심이 있는 건 맞지 막 차를 무조건 몰고 싶다 이건 절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어렸을 때부터 뭔가 혜택이라는 걸 별로 못 받고 자라다 보니까 뭔가를 막 크게 막 가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집 말고는. 물론 제가 한 얘기가 일반 사람들한테 다 통용되는 얘기는 아니겠죠. 아닌데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예. 누가 보면 제가 좀 굉장히 좀 답답해 보이고 굉장히 뭔가 보수적이고 꽉 막힌 사람은 보이겠죠. 음? 꽉 막힌 사람은 보이겠죠. 뭐 그렇게 보라고 하세요. 뭐 전 상관 안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댓글로 어떤 적은 있냐면 자꾸 뭐 코인으로 뭐 투자하라 이런 얘기 한 번씩 오거든요. 그런 거 올 때마다 내가 다 지웠는데 아마 이 영상 올라가면 또 올라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는 마음 변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 방식이 무조건 맞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어? 제 방식이 맞다는 건 절대 아니야. 누구한테든 자기한테 맞는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가 맞는 방식이 있는 사람이 있을 테고 두 번째가 맞는 방식이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전 두 번째가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지금 뭐 중간에 별탈 없이 쭉 가고 있는 거예요.
판단은 본인 자유인데 일단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주식 펀드를 너무 맹신하지 말라는 거. 예. 나는 예금 적금보다 더 믿으면 안 되는 게 주식 펀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너무 많잖아요. 공개되지 않은 게 너무 많잖아. 난 주식 투자 전문가라고 했는데 그 중에 전문가 아닌 사람이 더 많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월 적금 금리 다 나오잖아. 거짓말 없이 다 나오잖아. 여과 없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식도 더 맹신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식 코인도 더 맹신하지 마라. 사람이 많이 몰린 게 더 위험하다. 많이 몰렸기 때문에 많이 몰렸기 때문에 더 사기꾼들이 득실된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지금 제가 두 번째 방법 적금 예금을 하고 있지만 이게 무조건 뭐 정답이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 당신도 이렇게 해라. 그 말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판단에 맞게 선택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